안녕하십니까, 유원석입니다. 요즘 유튜브 상에서 활약하시는 여러 우파 정치인들 간에도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우파 시민들도 정치적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많이 뜻이 갈라져 있고, 그 정치 평론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서로 반박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적개심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좀 우려할 만한 분열상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인들이니까 이름을 하나씩 들먹이며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신혜식이라는 사람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그 좌파 집권기를 거치면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독립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으로 여러 우파 원로들, 그리고 그 아주 당당한 자신들이 소신을 가진 여러분들을 소개시키고 그분들의 언로를 열어주는 아주 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본인도 많은 고초를 겪으며 쉽지 않게 그 시기를 넘겼을 것 같습니다. 변희재라는 사람은 지금 형무소에 가 있다고 들었는데, 진중권이라는 어떤 그 변희재의 선배, 대학교 선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꼴뚜기 성향의 좌파, 별로 깊이도 없고, 뭐 흔히 속된 말로 주둥아리만 나불거리는 그런 친구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이론적으로 비판을 해서 특히 젊은 층의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뭐 전향 이야기를 뭐 어떻게 하던데, 저는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뭐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 하는데, 그것도 어떤 점에서는 그 사람에게 나중에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훈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정규재라는 분은 한국경제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경제라는 것이 원래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니까 정치에도 많은 목소리를 내시고 계신데, 그 분의 어떤 탁월한 경제 지식이나 혹은 논리에 대해서 많이 배울 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천착을 하고 있어. 아마 그 점이 조금은 향후에도 어떤 반발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황장수 씨는 제가 본인에게 듣기에 얼핏 김대중 정권 때 뭐 그쪽 당직도 맡은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확실하게 우파 목소리를 내면서 누구보다도 강직하게 소신 있게 어떤 보수의 이념을 설파하고 계신데, 한 가지 이해를 못할 점은, 왜 그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아주 미국 좌파 신문 못지않게 그분이 그 트럼프의 대통령에 대해서 신란을 퍼붓고 있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죽고 전 미국의 추모의 물결에 잠겼을 때, 황정수 씨는 그 이유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경박하기에 별로 존재감 없는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 국민이 추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첫째, 왜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 때 미국군이 주축이 되어
유럽연합군과 더불어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몰아내고 중동의 질서를 어느 정도 바로잡은 그런 용단이 있는 대통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구나 전직 CIA 국장, 중국, 미국 대사, 부통령, 대통령으로 오른 아주 텍사스 부유한 가문의 유모까지 겸비한 대통령이었는데 왜 존재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더구나 거기다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경박하다. 물론 그렇게 보일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트럼프의 편을 드는 언론은 거의 없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좀 안이 꼽다는 그런 반발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우파에서 평론가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우리를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로드맵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차분하게 아주 일을 잘 진행시키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만큼 자신의 후보 때 공약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비판하는 것 같아서 저 자신 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우파 평론가들이 분열이라든지 어떤 생각의 방향이 틀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에는 그들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왜 지쳤느냐?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탄압 아닌 탄압을 많이 받았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우파 들었으면서 그들 자신은 어떤 같은 우파로서의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우라는 게 꼭 무슨 국회의원 자리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관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의견을 펼치고 그 의견이 집권층에 전달이 되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런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자신들의 가치를 별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이유가 바로 그 두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어떤 보수 우파적인 이념이 약했다, 어떤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겠죠.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현재의 우파 내부의 이 나쁘게 말하자 그러면 질이 멸렬한 이 상태에서 더욱더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좌파들이 보면은 김재동인지 하는 아주 어리광대 같은 녀석이 분에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단 무당 옷을 입고 칼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주고,
각 언론사에 좌파들이 등장해서 현 정권에 대한 비호, 보이게 안 보이게 현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볼 때 그 분들이 느끼는 어떤 괴뢰감, 그러니까 괴리감, 그런 게 상당히 클 겁니다. 이 점은 앞으로 보수가 정권을 잡더라도 꼭 보수 정권에서 기억을 하고 그분들에게 언론의 문을 좀 더 활짝 열어서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우리 우파들에게 너무 암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활동 중인 사람들 중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비중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민중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그건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도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는 자신이 되는 것이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왜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감옥에서 입을 다물고 계신데도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느냐? 단지 4년간의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그것만 어떤 그분의 직함, 직책, 거기서 오는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로 하자 그러면 세밀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 이 대한민국이란 국정 수행에 있어 확고한 신념과 또 청렴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인품이나 역량이나 혹은 청렴도나 모든 그런 것이 검증된 유일한 정치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마무리할 시간마저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우파 시민들의 뇌리 속에 깊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정치평론가들이 누구를 지지하든 어떤 방법을 택하든 그분의 그런 과거 업적, 그분이 행한 여러 가지 국익을 위한 뚜렷한 족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홍준표를 지지하든 김진태를 지지하든 보수연합을 지지하든 그거는 그분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덮고 가자는 것입니다. 덮을 수 없는 일을 덮고 가자. 그분들이나 그분들과 이해를 같이 하는 정치인들이야 그렇게 하고 싶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또렷이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걸 잊을 수가 없죠. 덮고 갈 수가 없죠. 그 전부터 그분들은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